일단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작은 브랜드들이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 또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연미솔의 연미솔입니다. 제 채널에 2번 이상 출연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2번 이상 나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야말로 컨텐츠는 보장된 분들이라는 것을 구독자님들도 아실 텐데요. 네, 아마 제 옆자리에 계신 이근상 대표님 얼굴만 봐도 또 반가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기존에 올라온 우리 이근상 대표님의 영상을 보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았어요,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워낙 그 광고로 출발을 했고 지금도 광고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작은 브랜드를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요. 1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분들이 이 채널을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아마 아직까지도 브랜드가 뭔지 그리고 브랜딩이란 뭔지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브랜딩, 마케팅 이런 거 하면 주로 큰 기업들이나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사실 나 혼자도 브랜드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 하나도 브랜드고. 일단 제가 브랜딩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고 나면 부모의 DNA를 물려받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나름대로 부모들이 판단을 해서 이 아이를 어떤 인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꿈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조금 성숙한 부모라면 그 꿈에 맞추어서 이 아이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요. 그 과정이 브랜딩이에요. 즉 내가 혼자 만들었던 기업이 만들었던 간에 이 소비 시장에 어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탄생시키는 것, 그게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성장시킬 것인가를 계획을 짜는 게 사실 브랜딩의 기초인 거죠.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 둘씩 아이를 우리가 마치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뭐 마케팅, 광고,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대표님,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지금은 좀 직원들도 있고 하는데요. 예전에 1인 기업으로 일할 때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혼자서 막 뭐 제품도 소싱도 해야 되고 제작도 해야 되고 가지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을까, 막 SNS 운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브랜드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루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막 쳐내느라 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그릴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마치 브랜딩이라는 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비유를 한다면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애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 채우고 목욕시키고 병원 데려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한다고 이 아이가 어떻게 크기를 바라는 꿈을 꾸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잖아요. 네.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보면 늘 이런 유사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마치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대증요법, 즉 열이 나면 우리가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먹기도 하고 뭐 주사를 맞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 만들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비타민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복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야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건데, 특히 우리가 작은 규모의 기업들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오늘 하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이게 너무 커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야기인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 만들기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하루하루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몸이라는 게 한 달 안에 만들어지나요? 절대 안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꾸준히 한 3년 정도 운동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몸의 형태를 만들 수 있고
보약이라는 건 좀 더하죠. 보약이라는 건 어쩌면 평생 먹어야 되기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병행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따르고 이건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한두 달 하고 말 것도 아니고 1, 2년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정말 어찌 보면 끝을 모르는 긴 여행인데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치 우리가 적어도 뭐 한 일주일 정도 큰 계획을 내 머리에서 잘 짜는 일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없을 뿐이에요. 여유가 없고 어떻게 하는지 모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차분히 앉아서 뭐 어떤 경우에는 좀 자기 사업을 오래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만 앉아서 생각하면 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기가 바쁘신 분들이 그래도 브랜드를 조금 만들어가고 싶다. 브랜딩을 달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뭐가 딱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또 회복 탄력성이 좀 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아이가 실패에 대해서 좀 저항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이로 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우리 아이를 키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브랜드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한 줄의 어떤 명제 같은 거를 정해놓으면 혹시 도움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또 들어요. 굉장히 좋은 엄마시네요. 아주 저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고 또 내가 이런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과연 그런 브랜딩이라는 게 필요할까? 이런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브랜드가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소비 시장 안에서 자신만의 존재 이유를 가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자꾸 그 대기업, 큰 브랜드 중심의 이 소비 시장 안에서는 되게 큰 덩어리들을 브랜드들이 소유했어요. 안전한 자동차는 내가 할게. 빠른 자동차는 그럼 내가 할게.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모두가 느끼시지만 일단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보통 니즈라고 하죠. 난 이런 걸 원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브랜드들이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 또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작은 브랜드일수록 내가 존재해야 되는 존재 이유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 이제 큰 브랜드가 중심이던 시절에는 그런 걸 니치 브랜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큰 거 다 먹을 테니까 나중에 여기 2%, 3%짜리 남는 거는 니치 브랜드가 먹어.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맥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예전에 이제 제가 술을 마실 수 있을 때만 하더라도 맥주는 2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켓 쉐어는 항상 70대 3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맥주가 도대체 몇 개예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편의점 가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맥주 안에서 내가 2%의 그 마켓 쉐어를 가진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작은 브랜드들이 자꾸 그 예전에 큰 브랜드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해요. 그럼 나도 이 시장에서 이걸 다 먹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일은 이제 아까 본인의 자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또는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형용사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용사가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이런 것들 말고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이미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남이 주장하지 않은 차별화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번에 나오는 신간에서 볼 수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몇 예. 가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예. 안내해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읽어보셨던 분들이라면 꼭 무조건 두 번째 책도 읽어보시면은 그 구체적인 지침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요, 대표님. 네. 저는 이제 그 육아용품 쇼핑몰을 꽤 오래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저도 어떤 마케팅을 전공하고 브랜딩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래도 브랜드라는 게 중요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야기들 어디서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제 라이크소리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딸 엄마들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브랜드 슬로건을 잡고 제가 잡은 페르소나가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은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외동딸을 둔 신도시에 사는 중산층 엄마들 그리고 일하는 워킹맘 엄마들이라는 되게 구체적인 이런 세부 타겟을 저는 정해놓고 라이크스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긍정적인 점은 뭐였냐면은 재구매 반복 구매율이 정말 높았어요. 근데 이 파이가 이렇게 팍 커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때도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세부 타겟을 잡고 깊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너무 내가 이 안에서 이렇게 옆으로 넓어질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근데 일단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게 이미 본인이 다 그렇게 페르소나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브랜드를 운영하고 제 얘기를 굳이 들으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도 여러 차례 이제 아마 이런 얘기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렸고 또 뒤에도 계속 이야기가 될 텐데 예전처럼 마켓쉐어 50%를 가지는 브랜드는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물론 사업을 하면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데 21세기 이후에 구글이나 스타벅스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브랜드가 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지만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더운 거 중에 어떤 거 좋아? 난 더운 게 좋아. 그럼 더운 거 중에 뜨거운 게 좋아? 미지근한 게 좋아? 미지근한 게 좋아. 미지근한 거 중에서 또 뭐가 좋아? 그 중에 또 뭐가 좋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점점 세포 분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세포 분열을 하는 시장 속에서 내가 넓어지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어떤 시장의 그 메커니즘에 역행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책을 이제 쓰면서 다 써놓고 난 다음에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제 첫 번째 책에 아주 그 중요한 사례로 쓰였던 올버즈라는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네. 뉴질랜드 사람이 만든 이제 친환경 최고 가벼운 신발인데 그 브랜드가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불과 한 2년도 안 됐는데 그때 이 브랜드처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브랜드가 그런 위기에 처했다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일단 기사를 자세히 찾아보고 난 다음에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도 우주에 흔적을 남기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를 범해요. 첫 번째는 타겟을 주로 이쪽은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3040의 테크 기업 그 종사자들이 주 타겟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20대까지 늘릴까라고 해서 20대 페르소나를 또 한 명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신발만 가지고 안 되니까 야 우린 이 스포츠 의류도 좀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해요. 근데 의류를 이게 신발 만들던 것과 똑같은 친환경 재료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땀이 젖으면 무거워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만들었던 의류 사업, 그 새로 했던 의류 사업을 포기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또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폐기 처분하거나 세일을 하거나 이러느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의 흔적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사실은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넓은 운동장에다가 내가 작대기 하나로 금을 거서 흔적을 위에서 드론으로 보면 보이는 흔적을 만들었는데 그 흔적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거기를 더 깊게 파야죠. 그걸 넓히는 순간 흔적은 사라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좋지만 성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장하는 것은 좋지만 깊이의 성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제가 라이크소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더라면 아, 정말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니요. 생각을. 그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특히 책을 내고 난 이후에 이런 작은 브랜드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결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되셨어요. 네네. 좀 꽤 큰 기업들도 있었고 네.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다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들어가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답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올버즈의 사례를 돌아가 보면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자기네들이 왜 성공했나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WMUS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제 책에 이제 그걸 써놨는데 뭐냐면 별 얘기 아니고요. What made you successful? 뭐가 당신을 지금 여기까지 성공하게 만들었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의 유혹이 언제 오냐면요. 1차 성장을 하면 와요. 맞아요, 맞아요. 예. 처음에는 이게 요거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요거보다 더 커요. 이거 되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마치 무슨 사업가로서의 이건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때 뭘 하냐면 뭐가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지? 그게 결국 브랜드의 핵심 가치거든요.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올버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브랜드가 나와서 2017년인가 아마 나왔어. 16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6년 정도 동안 잘 해왔을 때의 요인이 뭐였나를 보고 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제가 그래서 그 다음 기사들을 쭉 찾아보니까 CEO였던 분 중에 한 분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집중했던 친환경 그리고 가장 가벼운 신발 그 기술에 조금 더 집중하자 이렇게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